식품위생 제1장 식품 취급 및 시설위생 2장 기구 소독 살균 소독 및 살균. 자, 소독이 뭐고 살균이 뭐고 멸균이 뭐냐 이거 구분 좀 하십시오. 그다음 식중독 세균 기생충 형태 감염 경로 경구 감염병 및 인수 공통 감염병 인수 공통 사람과 가축 간에 사람이 가축에게 가축이 사람에게 서로 교차오염 감염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병들이 있느냐? 식품 취급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 식품 취급 관리 일반적으로 식품 보관 운반 진열 시에 냉동, 냉장 시설, 그다음 운반 시설에서도 냉장, 냉동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라. 다음 식품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등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취급해야 된다. 다음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에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장, 냉동 시설의 보관 관리를 해라. 다음 식품 제조, 가공,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해라.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음식기 등은 사용 후에 청결하게 유지해라. 자, 여기에서 청결이라는 얘기는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식중독균이 만약에 있다면 살균 소독해야죠. 다음 식품 적객업소의 경우에 냉면, 육수, 칼, 도마, 행주 자, 이런 것들은 미생물 권장 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해라. 교차오염 시키지 말라. 그 다음 식품 저장고에 해충 구제 방지, 그 다음 동물 사육 금지, 뭐 애완용 개에 갖다 두고 안 된다. 다음 야채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어서 사용해라. 흐르는 물에. 다음 식품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 조치해라. 유지식품을 보존할 때는 일광 차단, 햇빛 차단, 그 다음에 저온으로 보존해라. 라면 산패 방지하기 위해서 빛 차단해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식품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 건조시켜라. 수분 함량 15% 이하가 되어야 적어도 세균 발육 억제를 시킬 수 있다. 자, 그럼 건조하는 방법에는 크게 자연 건조, 일광에 햇빛에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 그 다음 인공 건조시키는 방법. 자연 건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자, 태양광선과 바람을 이용해서 수분을 자연적으로 증발시켜서 건조하는 간편한 방법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가 오고 이렇다면은 건조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영양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에도 영양소 손실은 어느 정도는 손실이 있을 수밖에 뿐인데 오랫동안 장기간 햇볕에 노출시키고 할 때는 더 많이 손실될
확률이 높다. 그 말입니다. 자, 인공 건조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인공 건조 크게 상압 건조, 1기압 하에, 대기압, 1기압 하에서 그냥 압력 변화 주지 않고 건조하는 방법이고, 감압 건조 방법이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면 물의 끓는 점이 내려갑니다. 100도씨보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건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낮은 온도에서 빨리 건조시킬 수 있다. 장점이 뭘까? 높은 온도에서 파괴될 수 있는 어떤 영양물질들이, 영양성분들이 온도를 낮춰주면 파괴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공건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실제로 진공까지는 우리가 잡아내질 못해요. 자, 약 40에서 50mHg, 그러니까 우리가 1기압이 760mHg단 말이에요. 수원 기둥으로 76cm를 1기압이 760mm 수원 기둥 Hg. 그런데 이게 40에서 50mHg로 상당히 압력이 낮아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걸 우리가 완전 진공은 아니지만은 진공건조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저온에서 진공도 40에서 50mHg로 감압해서 물의 비점을 저하시켜 탈수시킨다. 주로 어디? 채소나 분유나 건조 달걀 이런 등을 만들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진공 동결 건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식품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얼려버립니다. 자, 얼려가지고 감압 상태에서 수분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이때 감압 상태에 동결된 상태에 감압되면은 이게 수분이 얼음이 액체 상태 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에 수증기로 바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승화라고 이름을 부르잖아. 자, 그 수분을 승화시켜서 건조시킨다. 그러면은 이는 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고급 채소나 고급 인스턴트 커피라든지 이런 고가의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할 때 이 진공 동결 건조법을 씁니다. 자, 이건 감압 상태고, 이제 1기압 상압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름과 어떤 방법인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자, 열풍 건조다. 글자 그대로 가열한 공기 열풍을 불어넣어서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로 육류나 어류에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배건법 그럽니다. 자, 이건 직접 가열합니다. 예로서 보리차, 옥수수, 홍차 등 직접 가열해서 건조시킵니다. 가열 건조입니다. 쉽게 하면 이걸 뭐랄까? 볶는다 그럴까? 이제 그런 형태로 건조시키는 특유 향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무 건조입니다. 자, 액상식품입니다. 액상식품을 이 공기 중에, 뜨거운 공기 중에,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 열풍 속에 액상식품을 분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열풍으로 건조가 됩니다. 이걸 분유라든지 인스턴트 커피 이런 쪽에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 다음, 방막 건조입니다. 자, 이거는 고영분이 많은 점조성 식품, 끈적끈적한 종류의 식품입니다. 이걸 어디에? 회전 원통 표면에 끈적끈적한 식품을 묻혀가지고 표면에 코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방막상으로 펼쳐가지고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로
농축 토마토 주스나 뭐 메시 포테이토 등 이런 쪽에 방막 건조, 끈적끈적한 점성 식품에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포말 건조법은 글자 그대로 자 이것도 농축 액젓이나 끈적끈적한 이런 성질을 띠은 식품을 자, 이 속에 계면 활성제 등을 넣어 가지고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 거품을 이제 포말로 만들어서 다공판 위에 뿌려졌을 때 이때 열풍을 통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걸 포말카마는 거품이잖아. 거품. 자, 이런 방법. 그 다음 적외선 건조. 적외선을 쪼여가지고 식품을 건조시키는 방법. 적외선을 다른 말로 열선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자, 적외선 건조 방법을 열 효율이 높습니다. 열 효율이 높다. 자, 이렇게 건조시키는 방법, 다양한 방법 있다. 그 다음 냉장, 냉동법. 자, 일반적으로 10도씨 이하에서 번식이 이제 어느 정도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도 이하라고 하는 게 이게 냉장 온도입니다. 온도 10도 이하 냉장 온도고 그 다음 영하 5도 이하에서는 번식이 대개 정지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냉동 얘기겠지, 그죠? 냉동 영하 5도 이하 정도에서 뭐 최고 영하 한 18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져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라. 그 다음 냉장고에 식품을 넣을 경우에 가득 채우지 말고 약 전체 용량의 한 80% 정도까지만 저장하는 것이 그 냉장고 효율의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냉장고 문을 자주 닫았다 닫았다 하지 마라. 냉장고 내의 온도계 당연히 비치하는데 냉장고 어디 중간에 설치하자. 자, 냉장고 중간에 왜? 냉장고 위층과 중간층과 아래층에 온도 차이가 상당한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온도가 낮을까요? 어디에서 냉장고에 그 찬바람이 어디에서 나와요? 밑에서 나와요? 위에서 나와요? 밑에서 나오면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잖아.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이렇게 깔립니다. 자, 그래서 위쪽이 제일 온도가 낮아요. 그 다음 중간에 자꾸 높아져요. 아래쪽에는 더 높아져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보세요.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 육류, 건조한 김 등 보관하면 된다. 자, 냉장실 상단의 온도가 약 0에서 3도 나옵니다. 여기는 주로 좀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될 어패류 육류를 저장해라. 이 말이에요. 어패류 육류를 저장해라. 그 다음 중간에는 약 한 5도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유제품을 보관해라. 아래쪽에는 약 10도 정도 온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과일, 채소류를 보관해라. 온도가 다릅니다. 보관 위치도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 냉장 왜 하냐? 자기 소화 지연, 미생물 정식 저지, 변질 저지, 식품 신선도 단기간 유지 얘기입니다. 장기간 유지는 쉽지가 않아요. 자, 냉장고 위치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져라. 왜? 여기에 방열판이 있다면은 뭔가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환기가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10cm 이상 떨어뜨려라. 그 다음
방금 얘기했는 자, 냉동실 영하 18도, 냉장실 위층 0에서 3도 나온 어육류 보관해라. 중간에 5도씨 정도 유제품 보관해라. 아래층에 7에서 한 10도 나온다. 과일, 채소류 보관해라. 그 다음 보관을 하되 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쉽게 얘기해 위쪽에 찬바람이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길을 만들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양호하게 이와 같이 보관을 해라. 저장을 해라. 그 다음 이제 살균법이 나옵니다. 자, 가열로 부패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조건 저온 장시간 살균. 자, 저온 온도는 60에서 65도, 시간은 30분. 저온 장시간. 자, 저온 장시간. 다음 70에서 75도, 20초. 고온 단시간. 고온 단시간. 다음 초고온 순간 살균 130에서 150도 1 내지 3초 저온 초고온 순간 살균. 그 다음 고온 장시간 95에서 120도 30에서 60분 30에서 60분 고온 장시간 살균. 자, 그 다음 문제는 살균을 할 때 온도를 높은 온도를 자 올렸다. 그리고 나서 살균을 했다. 그냥 두면은 될까요? 급속하게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살균하고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자외선 방사선을 이용해서 식품에 이제 식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살균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자외선은 자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과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표면 소독 가능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외선 253.7 나노메타 자외선. 자, 다음 방사선 코발트 60 감마선, 세슘 137 감마선을 이용해서 살균, 냉살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냥 자외선 아니 저 방사선으로 살균합니다. 글자 그대로 온도 올렸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냉살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밀봉된 식품을 그대로 포장지 그대로 대량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방사선 조사 가능합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문제는 방사선 조사했다면은 방사선 조사된 식품이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표시. 그 다음 화학적인 방법으로 자, 식품에 우리 세균이나 이 세균 이런 것들의 정식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염장법. 소금으로 소금 약 10% 소금에 뭔가 담궈 둔다. 염장. 축산가공품이나 해산물, 채소나 육류 저장 가능합니다. 염장법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입니다. 당에 담그어 둡니다. 이건 약 유효농도 50%. 이건 뭐 말인데 설탕 하나 50% 썼다 이 말입니다. 젤리, 잼,
뭐 가당 연유 이런 것들이 다 당장법에 활용된 식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산저장, 주로 초산이나 저산을 이용해서 pH 4.5 이하의 산에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 식품 첨가물, 뭐 보존료나 산화방지제 등을 첨가해서 사용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여기에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자, 보통 세균은 이와 같이 우리가 3 내지 약 한 4% 이 정도 같으면은 아주 우리 바닷물 식염 농도입니다. 이 식염 농도에도 굉장히 이 발육 세균 발육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호염성 세균입니다. 호염성 세균. 나머지 보통 세균이나 내염 세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호염 세균만큼 균 발육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발육이 어느 정도 되었다가 식염 농도가 이렇게 7에서 한 10%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거의 세균 발육이 힘드니까 여기에서 염장법이 나오고, 그 다음 뭐 산저장도 나오고 당장법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쓰지요? 이거 당장법. 뭐 설탕 집어넣어서 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발효, 뭐 효소 담근다 그러면서 담는 거 그거 다 당장법이잖아. 자, 그 다음 기타 방법으로 훈증, 훈연, 가스 저장법을 씁니다. 훈증이라는 얘기는 증기 얘기고요. 훈연, 연기 얘기입니다. 전기를 쬐거나 연기를 쬐거나 가스를 넣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훈증법에는 목재를 불완전하게 연소시키면은 그 연기 중에 살균 물질인 자,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데하이드, 알코올, 페놀, 아세톤,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미생물 발육 억제, 그 다음 미생물이 만약 있다면은 사멸 이렇게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로 훈연제 연기를 낼 때 필요로 하는 목재는 침엽수는 사용하지 마세요. 침엽수 아시겠어요? 화렵수를 쓰는데 주로 이런 벚나무, 떡갈나무, 참나무 등 화렵수를 활용해서 자, 훈연 연기를 내 가지고 이제 미생물 사멸시키든지 자, 이런 작용을 한다. 이 꽤 많이 쓰죠. 그 다음 훈증은요. 훈증제로 처리하는데 여기에 훈증제가 뭐냐 하면 대개 보시면 메칠브로마이드, 클로로피크린, 클로로폼, NO2, 메칠브로마이드, 뭐 황산스케, 산화에틸렌, 이염화에틸렌, BHC, 제충국제 이런 것들이 썼는데 인체 유독물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 전기 낼 때 사람 가까이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이거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아요. 다음, 가스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도 동물든 식물이든 호흡작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은 품질이 계속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CO2, 이산화탄소나 질소가스 해서 밀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과채, 야채, 어육, 난류 등이 더 이상 호흡작용이 안 되게 해서 품질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방법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